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온러닝의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입니다. 오늘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제품을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리 마라톤 갔을 때 파리에 있는 온러닝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전 라인업을 봤는데 온러닝에 제품이 너무 많아요. 한눈에 딱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서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리뷰를 하기가 조금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라인업이 간결해서 레이싱화 라인업 또는 뭐 쿠션화 라인업 뭐 아니면 뭐 안정화 라인업 이렇게 구조가 딱 들어와야 말하는 사람도 심플하고 듣는 사람도 굉장히 이해가 쉽고 이래야 이게 이제 리뷰할 때 이게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 라인업을 한 번에 다 설명드리면 여러분도 헷갈리고 저도 헷갈리니까 일단은 저희가 중립 러너를 위해서 나오는 쿠션화 모델이 3개가 있습니다. 세 모델 중에 첫 번째 엔트리 모델을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상위 버전들 모델들도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식으로 해서 앞으로 알아가 보도록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제 설명드릴 첫 번째 중립 러너들을 위한 쿠션화 라인업의 엔트리 기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이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중립 러너들을 위한 쿠션화 라인업에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의 바로 위 상위 버전이 있어요. 그게 클라우드 서퍼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퍼의 바로 위에 있는 모델이 클라우드 이클립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맥시멈 쿠션화를 지향하는 온러닝의 이제 쿠션화 라인업의 가장 상위 버전이에요. 최근에 출시를 해서 이제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이 온러닝 라인업 안에서의 포지셔닝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가볍게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러닝 라인업 안에서의 포지셔닝은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그러면 이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의 경쟁 모델이 뭐냐? 요걸 아시면 쟤는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지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죠. 짠! 첫 번째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의 경쟁 모델은 바로 이 나이키의 페가수스 41이라는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페가수스라는 모델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기본물이죠. 그래서 정말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러너들을 위해서 나이키 라인업 중에 가장 엔트리 모델이 이제 페가수스라는 모델인데 이 페가수스 41과 바로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SL2라는 모델이에요. 이건 제가 아직 리뷰를 안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를 하면서 아디제로 SL2도 리뷰를 해드려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이미 베를린 마라톤 때 신고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제 충분히 리뷰를 해드릴 수가 있는 모델인데요. 어쨌든 이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SL2도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의 경쟁 모델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의 경쟁 모델이라고 온러닝이 지칭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브룩스의 고스트 16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브룩스의 고스트 16도 해외에서는 러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러너들, 이제 조깅 이런 것들을 즐기는 러너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추천되는 모델이 바로 이 고스트 16이라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는 나이키의 페가수스 41,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SL2, 그리고 브룩스의 고스트 16 이런 모델들과 경쟁하는 입문용 중립 쿠션화다. 미드솔의 높이 딱 보셨을 때 그리 높지 않다. 리어풋의 높이가 30mm 그리고 포어풋 쪽의 높이가 23mm 그래서 오프셋이 6mm입니다. 가장 엔트리 모델답게 미드솔의 높이가 굉장히 낮다. 특히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러닝화 트렌드에서 볼 때는 더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어풋 쪽이 이제 30m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어쨌든 높이는 낮지만 온러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이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의 미드솔에 사용되어 있는 소재 헬리온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헬리온 소재를 가지고 미드솔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러닝 브랜드랑 온러닝은 구조가 다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클라우드 몬스터 2라고 리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면 우측 상단에 클릭하고 다시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때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 그런 배경들 그런 것들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우측을 상단을 클릭하셔서 클라우드 몬스터 2의 리뷰를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리뷰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온러닝을 상징하는 미드솔의 구조, 바로 클라우드 텍이라는 기술이 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죠. 이거 이제 준공이라고 하는데, 이런 구멍이 뚫려 있는 구조가 바로 온러닝의 미드솔의 아주 시그니처 디자인이잖아요. 디자인이면서 기능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리뷰해드리는 제품에는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텍 페이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텍의 기술 중에 클라우드텍 페이지라는 약간의 다른 결의 클라우드텍의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뚫려 있는 구멍이 지난번에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클라우드 몬스터 2랑은 구조가 달라요. 그건 약간 이제 벌집 구조처럼 이렇게 뚫려져 있는 반면에, 이건 보시면은 약간 사선 방향으로 길이감 있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잘 보시면요, 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갈 때 각각의 이 준공들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구멍의 사이즈도 달라요. 그리고 누워있는 각도가 다르다 보니까 뒤쪽부터 앞쪽으로 갈수록 이건 마치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도미노 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너가 지면을 딱 착지했을 때부터 이 뒤꿈치부터 마지막 토우프 할 때 이 발가락 있는 데까지 이 순차적으로 지면을 닿을 때 그 지면을 닿는 압력의 분산, 그 다음에 그 순서, 거기에 맞게 이 클라우드텍 안에 있는 구멍 하나하나를 이제 온러닝에서는 클라우드 엘리먼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클라우드 엘리먼트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최적의 계산값에 따라서 각도를 달리하고 있다. 이 미드솔의 소재인 헬리온, 콜러스, 여기 있는 클라우드 엘리먼트, 이것들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다 다르고 거기에 맞춰서 정교하게 설계돼서 뒤꿈치부터 발가락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매끄러운 발구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 이렇게 이제 온러닝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거기 더하기 마지막 이 러커 디자인의 지오메트리까지, 이걸 모두 포함해서 클라우드텍 페이지라고 부른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여기 이제 소재로 사용되는 이 헬리온이라는 소재가 앞으로도 이제 온러닝을 설명할 때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헬리온의 소재가 조금씩 바뀌거나 헬리온을 가지고 이중 구조로 만들거나, 그래서 이 헬리온을 조금 더 경도를 소프트하게 하거나 조금 더 단단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온러닝이 그 미드솔의 소재를 다양하게 이거 라인업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리온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알아놓으면 앞으로 온러닝에서 나오는 러닝화 라인업들을 이해할 때 이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헬리온이라는 소재는 여러분 이제 EVA 계열이에요. 2010년에 이 온러닝이 론칭을 했거든요. 이거 벌써 이제 14년이 된 브랜드죠. 당시에는 EVA 계열의 미드솔 소재가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내구성도 좋고, 그 다음에 성형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거기에 클라우드텍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름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시장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브랜드가 바로 이 온러닝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2024년 현재에도 그 EVA 계열의 클라우드텍이라는 기술이 유효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러너들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주행 질감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헬리온이라는 소재가 EVA 계열이잖아요. 이제 브랜드에서는 헬리온 슈퍼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2024년 현재 모든 러닝 브랜드가 다 슈퍼폼 그 이상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경쟁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SL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같은 가장 최상위 모델에 사용되는 그런 미드솔 소재도 뭐 전장은 아니지만 일부에 사용함으로 해서 이제 착화감을 굉장히 좋게 개선시키고 있고 반발력도 되게 이제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헬리온이라는 소재는 되게 단단해요, 여러분. 이 단단함이 딱딱함과 그 어느 경계에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을 알고 그 다음 부분으로 또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온러닝이 선풍적인 인기거든요, 여러분.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온러닝 플래그십 스토어에 막 들어가려고 줄을 막 서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게 바로 이 디자인과 컬러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불호가 있겠지만 미국과 유럽의 많은 소비자들이 온러닝의 디자인이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러닝보다는 일상용 운동화 이런 걸로 이제 굉장히 많이들 구매를 하고 계신데, 어쨌든 이 어퍼의 디자인은 온러닝에서 얘기하기로는 레이스데이 슈즈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이트 스프레이라는 온러닝에서 정말 혁신적인 레이스데이 슈즈에 대해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떠한 상상력도 깨는 어퍼의 제조 공법을 보여줘요. 그래서 막 로봇이 막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만들어서 어퍼를 스프레이를 만드는데,
그 라이트 스프레이라는 모델의 컬러와 디자인 같은 거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랑 결이 약간 비슷합니다. 제가 비슷한 걸 샀어요. 온러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레이스데이 슈즈의 디자인에서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다. 그래서 어퍼가 그런 어떤 레이스데이 슈즈의 디자인을 가미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퍼에 사용된 소재는 엔지니어드 우분 메쉬 어퍼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은 약간 망사처럼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손가락이 다 비쳐 보일 정도로 그냥 다 이렇게 보여요, 속이. 그런데 이게 한 겹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왜냐면 어퍼는 엔지니어드 우분 메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얇으면서 통기성이 좋으면서, 그리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을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이 소리 들리세요? 굉장히 강합니다. 소프트하고 유연한 소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내마무성이 굉장히 뛰어난 한 겹의 메쉬로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딱 보시면 이 설포가 있고요. 설포의 좌우에서 잡아주는 거의 블랙에 가까운 이 그레이 컬러 있거든요. 이 다크 그레이 컬러가 굉장히 스트레치성이 좋은 오븐 스티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좌우에서 설포의 좌우를 잡아주면서요, 이 소재가 동일하게 이 발등에 이 엔지니어드 오븐 메쉬 아래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전체 발등을 둘러 있어요. 최근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엘리언 러너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클라우드 몬스터 2와 한번 비교해보시면 어퍼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몬스터 2의 어떤 어퍼의 구조가 이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용됐다. 그로 인해서 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어퍼가 통기성도 좋으면서 발등도 잘 잡아주고요. 그러면서 안락하게 락다운 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브랜드 중에 뭐 뉴발란스나 브룩스나 호카나 서콘이나 이런 브랜드들은 베이스 면적이 굉장히 넓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정감이 있으면서 부상도 방지하고 이런 것들인데, 온러닝은 사실 그 정도까지 넓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포어프 쪽이 또 제가 주행 테스트나 착화감 테스트를 했을 때는 그렇다고 또 좁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진짜 딱 엔트리. 운러닝 가서 신발 제일 처음에 하나 그냥 가볍게 신을 수 있는 러닝화 하나 뭐가 좋을까요? 라고 매장에 가서 물어보시면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가 제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정도로 어퍼의 토박스의 공간감이 넓지도 좁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포가 패딩이 아주 두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슈레이스가 발등을 압박하는 것도 이 설포가 다 막아주고요. 그리고 딱 슈레이스로 꽉 묶었을 때 발등이 굉장히 안락하게 이 설포가 눌러져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을 잘 따르고 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도 보시면 어떠한 장식 같은 게 없어요. 디자인의 장식 같은 요소를 다 덜어냈기 때문에 러닝화의 본질에 충실한 기본 러닝화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발목을 두르는 이 카라 부분하고 우리 종고를 붙잡아줘야 되는 이 힐 카운터 부분, 이 부분에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패딩이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진짜 정석. 러닝화는 발목을 이 정도로는 잡아줘야 돼. 특히 이제 막 입문하는 러너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이 딱 신었을 때 발볼이 넓으신 분은 아마 좁다고 느끼실 거고, 그렇지만 일반 발볼을 갖고 있는 분, 이렇게 미디엄 발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편안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이제 어퍼의 착화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설포 위에 이 슈레이스를 묶는 이 부분을 이제 아이스테이라고 불러요, 온러닝에서. 이 어퍼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으로 해가지고 슈레이스가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고리가 총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일렛에 구멍을 뚫어놨죠. 그리고 맨 위에도 구멍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러너스 루프를 하기에는 문제가 없도록 구멍이 총 3개가 뚫려져 있고, 그 중간에는 이렇게 아이스테이가 4개의 홀이 되어 있고요. 이 홀에 슈레이스를 묶는 형태예요. 그래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위에서 슈레이스를 묶고 쭉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발등 쪽부터 발목 위까지 한 번에 쭉 잡아당기면 쉽게 묶여요. 하나하나의 구멍에다 뚫려져 있으면 한 칸 한 칸 조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는 되게 쉽게 마찰력이 굉장히 적은 어떤 고리를 통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리이기 때문에 쭉 잡아당기면 4개의 고리에 있는 슈레이스가 한 번에 잡아당겨진다. 이게 좀 특징입니다. 딱 보시면 이 포어프 쪽에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고무 패드예요. 그래서 브랜드에서 이제 러버 패드라고 부르죠.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접지력도 좋은 고무를 사용했다. 그리고 리어프 쪽에는 오렌지 컬러와 그 다음에 이 블루 컬러, 지명과 닿는 부분만 이렇게 사용되어져 있고, 이 중족부 쪽에는 미드솔 소재인 헬리온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이 포어프 쪽과 리어프 쪽에 있는 러버 패드가 아주 단단하게 지면을 잡아주면서 내구성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의 중량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45g입니다. 중량도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죠. 네, 245g. 초반부에 비교해드렸던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SL2, 페가수스 41, 브룩스의 고스트 16 이렇게 이제 세 모델과 이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가 그렇네, 딱 그냥 입문용 쿠션하네, 이런 이제 느낌이 드는, 디자인에 현혹되지 마시고 얘의 경쟁 모델들이 그런 아이들이다. 이 제품을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여의도 공원에 저는 갔고요. 그리고 총 15km LSD 롱 슬로우 디스턴스, 제 페이스에 맞는 롱 슬로우 디스턴스 훈련을 하러 갔어요. 아까 아이스테이가 되게 묶기 편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되게 쉽게 묶여요. 러너스 루프로 묶어가지고 딱 매듭을 지었는데 슈레이스의 길이도 적당합니다. 그리고 딱 신고 딱 일어났는데 어퍼 안에 있는 발이 이 신경을 거슬리는 게 굉장히 예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슬리는 게 없더라고요. 아치 쪽이 좀 닿아가지고 거슬리는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 어퍼나 토박스 쪽에 닿아가지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발등의 높이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토박스 안에서의 이 발볼의 이 너비, 딱 신었을 때는 약간 좁은가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실제로 신고 조금 걸어보고 좀 달려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냥 딱 적당하게 이 발을 잡아줄 수 있을 정도의 토박스의 공간감 여유가 있었어요. 위에서 딱 내려다 보면 포인트 컬러인 이 오렌지 컬러도 딱 이쁘게 보이고, 가만히 서서 신었을 때 착화감은 훌륭했다. 그리고 이제 15km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처음 1km는 이제 5분 30초 페이스로 가볍게 웜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km부터 10km까지의 9km 구간은 5분 10초 페이스로 천천히 몸을 풀면서 뛰었어요. 왜냐면 저도 JTBC 마라톤을 풀코스를 완주하고 왔기 때문에 근육의 뭉침 같은 것도 좀 있어서 몸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4분 50초 페이스로 4km, 그리고 마지막 15km째는 4분 30초 페이스로 이제 가장 속도를 끌어올려서 이제 피니시를 해라. 이게 이제 코치님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여의도 공원이 이렇게 긴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긴 직사각형 형태가 한 바퀴 돌면 2.5km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남쪽 끝하고 북쪽 끝에 올라가면 여러분 다 어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필이 점점 횟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힘들어져요. 그걸 감안하고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초반에 한 8km, 7km, 8km까지는 되게 경쾌하게 뛰었어요. 뭐냐면 제가 리뷰해드렸다고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몬스터2의 중량이 260 사이즈 기준으로 282g이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45g이다. 그러니까 40g 정도가 가벼운 거죠. 무게감이 좀 가벼우니까 이제 경쾌하긴 했습니다. 근데 가볍진 않아요. 제가 경량이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일반적인 무게에서 무겁지 않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뛰었는데 첫 번째 그냥 바로 느껴지는 거, 미드솔의 높이가 너무 낮아요. 이게 리어프 쪽이 30mm고 앞에 포브 쪽이 23mm잖아요. 최근에 제가 슈퍼폼, 진짜 슈퍼폼 이런 거 사용되는 레이싱화나 뭐 트레이닝용 러닝화를 엄청 많이 신고 있잖아요. 또 최근에 또 그런 슈퍼폼으로 되어 있는 러닝화를 신고 저는 풀코스까지 뛰었기 때문에 아직도 막 발바닥의 느낌이 생생하거든요. 단단하더라고요. 몸도 무거운데 미드솔이 낮으면서 단단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한 5km 뛰었는데 되게 피로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딱딱한 지면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달리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운러닝의 기술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뭘 말씀드렸죠? 클라우드텍 페이지가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정교하게 설계돼서 이 뒤꿈치부터 앞꿈치까지 압력의 순서대로 올 수 있도록 이 클라우드 이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기울기를 다르게 해서 놓여져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물론 눌리겠죠. 제가 달릴 때마다 아마 눌렸을 거예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다 눌렸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미드솔 소재가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15km를 뛰었습니다. 왜냐면 뛸 때 제가 클라우드 몬스터 2에서도 말씀드렸던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FIRM, 펌, 단단하다. 또 하나는 하드하다, 딱딱하다. 이 두 개의 영어 단어를 설명드렸는데,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는요 7km까지는 펌이었는데 13km부터 14km에서는 하드했어요. 충격을 그냥 온몸이 다 받고 있는 느낌이어서 나중에는 약간 발목이 좀 아픈 느낌? 이게 이제 정말 높이도 낮고, 그 다음에 높이가 낮은 거 플러스 이 헬륨이라는 소재가 워낙에 이제 단단하다 보니까 이 단단한 소재가 결국 클라우드텍 페이지를 이겨낸다. 소재 자체가 소프트하거나 반발력이 있거나 이렇게 튕겨주는 진짜 슈퍼폼이 아닌 이상 다른 경쟁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슈퍼폼들을 상대하기에는 운러닝 좀 버겁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신어보시면 그런 느낌 똑같이 느끼실 것 같고요. 조깅할 때는 여러분들 이 제품을 신고 뛰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막 15km, 20km 이런 장거리 러닝을 뛰는데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를 신고 뛰시는 건 좀 말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 14km에서 15km 구간에는 4분 30초 페이스로 좀 페이스를 올리려고 했거든요. 웬걸 페이스가 안 올라가요. 물론 몸이 이제 무거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단단하다는 거가 의미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감이 약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면에 내가 힘을 가해서 내 체중이 실려서 이렇게 눌렸을 때 그 나의 이 체중이 실린 이 에너지를 튕겨내줘야 내가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있으면서 달리기를 할 수 있는데, 얘가 반발력이 적기 때문에 그 튕겨내주는 힘을 온전히 내 발의 근력으로 다리를 끌어올려가지고 앞에다 내딛어야 되잖아요. 그 내딛는 그 비효율,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계속 누적해서 쌓인 거죠. 그러니까 14km에서 15km 갈 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페이스를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클라우드텍 페이지의 구조적인 설계보다 미드솔의 소재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 온러닝의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의 정상 소비자가는 189,000원입니다. 189,000원이라는 가격이 엔트리 모델로는 사실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 초반부에 설명드렸던 경쟁 모델들 말씀드렸죠? 그 모델들이 가격 경쟁력이 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리뷰했던 영상이나 아니면 앞으로 제가 리뷰해드릴 영상 보시고 비교해보면서 구매를 하실 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온러닝의 클라우드 서퍼 넥스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바로 위에 있는 상위 모델 쿠셔나 뉴트럴 쿠셔나 라인업에 있는 클라우드 서퍼, 또 기회가 되면 클라우드 이클립스까지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까 경쟁 모델로 설명드렸던 모델들 중에 제가 리뷰 안 해드린 모델들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번에 더 좋은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 유어 라이프